우리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문경시 주거와의 소통 공감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문경시에 시청에 처음 와봤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매년 가을에 단합대회를 문경 세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적 일관문이 제일 위죠. 제일 밑에 일관문이 상관문이에요. 예. 상관문에서 우리가 전부 한 1,000여 명이 버스 타고 와서 상관문 그 앞에 그 비탈진데 넓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전부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놀다가 일관문까지 내려와서 일관문에서 이제 다시 버스 타고 서울로 가고 했는데 매년 가을에는 우리가 문경 세제로 왔어요. 그래서 문경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경 세제입니다. 문경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느냐? 그게 제가 문경에 가진 좋은 인상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민선 2기, 8기 들어와서 2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100가지 정도 추려서 대구혁신 100선 100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1 100 +1을 어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책으로 소책자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 혁신한 내용이 한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1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지역에 내 특강을 가끔 나갑니다. 이번에는 문경시장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문경을 한번 오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만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게 특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주장하는 말을 갖다가 떠들고 가버리는 것 보면 보통 특강이 그래요. 근데 나는 특강을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미리 써내주면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게 나는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명사특강이고 특강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가보면 끝이에요. 근데 그래 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전부 요약해서 정리해주면 그걸 전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공감을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추가 의견도 추가 질문도 받고 그래 하는데 질문을 하라고 이러면 자기 소개하는데 한 5분 정도 소비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응답이 안 돼요. 대부분 장소 가서 현장 정문적답을 주로 하는데 정문적답을 내보면 자기 소개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데 한 5분 소개해버리고 정답 질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질문 요지를 미리 받아가지고 정리해주면
내가 적석에서 답변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늘 합니다. 대구시와 문경시는 조금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구가 대도시가 됐느냐? 대구가 대도시 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산업이 석유산업입니다. 근데 대구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석유산업으로 큰 도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중에서 석유산업입니다. 근데 그 중심지가 대구였어요. 대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석유산업이 발달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대구가 아주 번성했죠. 문경도 한때는 대구처럼 광산으로 번성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구가 석유산업이 망해버렸어요. 말하자면 구시대 산업으로 전락하고 소위 석유공업은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중국 갔다가 중국도 나와가지고 베트남 갔다가 지금은 방글라데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구가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석유산업이 몰락하면서 대구가 몰락하기 시작했고, 문경이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쪼그러들기 시작을 한 게 탄광산업 또는 광산 폐쇄되면서 문경이 이제 쪼그러들고 주된 산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자. 시작을 한 게 석유산업에서 5대 신산업으로 바꾸자. 거기 보면 ABB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미래 모빌리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헬스케어 산업도 있고, 그래서 민선 8기 2년 동안 대구를 미래 신산업 도시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여태 대구를 떠나는 기업만 있었지 대구를 찾아오는 기업은 없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대구를 찾아온 기업이 아마 제 기업은 한 34개, 본사도 대구로 내려오고, 그게 5대 신산업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로봇 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지금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해왔지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2년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로봇 기업들은 대구로 지금 다 이전을 하고 있어요.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지금 곧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봇 만들면 그 로봇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대구에 로봇 테스트 필드를 만들어서 로봇 만들면 거기서 테스트 해갖고 오케이 받아가야지 이제 출하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달성 국가사업 단계에. 그래서 대구는 5대 신산업으로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섬유공업에서 5대 신산업 도시로 거의 완성이 될 거예요.
문경도 그렇습니다. 광산으로 번성한 도시. 근데 광산이라는 그 산업은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문경에 뭔지 신산물을 찾아야 돼요. 문경이 일어서기 위해서. 그럼 문경이 일어서기 위해서 신산업을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관광산업이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하늘길이 열려야 돼요. 특히 신공항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연계해서 문경의 관광산업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 중국을 가보면 내가 청두라는 도시를 예를 자주 듭니다만은 사천성에 가보면 청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제가 손학규 경기지사 할 때 둘이 같이 2006년도에 청두를 한번 사천성에 초청으로 방문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시골이었어요. 서부 오지, 사천성에 중국의 서부라면 그게 오지 중에 오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서부 대개발을 한 지가 지금 30년이 됐죠. 근데 그 사천성 오지의 청두라는 도시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6년도 갔을 때는 공항이 로컬 공항이었어요. 시골 공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거기에 템프 국제공항이라고 거대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활주로가 3개예요. 템프 공항에서 세계 각지로 비행기가 떠요. 장거리 그 여행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 군위에 지금 만드는 공항도 처음에는 활주로를 2.75km로 해가지고 이 시골공항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TK공항 특별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공항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시골공항을 또 만들어 보면 대구 경북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활주로를 지금 우리도 국제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법률로 바꿔놨습니다.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 거기에 활주로가 4km짜리가 하나 있고 3,700m가 800m가 하나 있고 3,200m가 있어요. 공항 활주로가 최소한 3,500m 정도 돼야지 여기에서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송기가 떨지 못해요. 그래서 TKC 공항을 할 때 우리는 법률상으로는 3.5km 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300m 되고 3,800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바꿔놨습니다. 그래 해야만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36%는 항공으로 나갑니다. 나머지 한 60%는 배로 나가요, 배. 근데 36% 나가는 그 항공화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은 전부 첨단 산업 제품이에요. 고부가가치 제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배로 실어 못 가요. 반도체는 납기가 그 시간을 다투는 거였는데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배로 가는 시간에 2달 걸려버리면 이미 반도체가 기술이 발전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제품은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하늘길이 잘못되어 있는 게 인천공항으로 수출하는 첨단 산업 제품이 98.6%.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이남으로 못 내려와요. 물류가 그게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인천까지 싣고 가고 또 거기서 환적하고 하려면 그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후방에도 대구 경북의 중심지쯤 되는 군위군에도 국제공항을 만들어 나가지고 물류수송을 하게 되면 산업이 대구 경북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용인 같은 경우에 반도체 벨트 만들어 본들 그 평당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경북 북부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평당 10만 원에도 분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원행지 분양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평당 10만 원만 그게 분양이 돼요. 거기다가 대구 경북의 우수한 인력들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 인력 대줄 수 있고 거기다가 주거환경, 정주환경을 만들어주면 수도권에 또 살 필요가 없어져요. 국토균형발전 외치고 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하려면 지방에도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시설, 병원,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의료시설, 정주환경, 교육시설 다 갖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려오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혁신도시 만들어 본들 주말 되면 텅텅 비잖아요. 지방의 혁신도시에 주말 되면 다 올라가 버리지.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내려옵니까? 지 혼자 내려왔다가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금요일 되면 올라가 버리고 그게 무슨 지방균형발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정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와서 만족하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공항을 지금 하고 있고 공항을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공항을 만들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가덕 신공항이 유찰되고 저러니까 대구 신공항은 잘 되겠냐 하는데 가덕 신공항은 유찰되든 말든 대구 신공항은 내가 막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9년도에는 공항이 완성될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서 좀 더 한 1년이라도 당겨보려고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그 공항 건설하려면 SPC를 구성해야 돼요. 특수목적법이라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 참여가 넘쳐납니다. 부산은 지금 유찰이 2군 됐지만 우리는 지금 기업 참여하는 게 지난번에 1차 우리가 그 신청받은 게 47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참여 기업 못 줍니다. 그래서 일부만 빼내요. 추가로 또 대기업에서 참여한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기 위해서 좀 SPC 참여기업 그걸 조금 3개월 연장을 해놨어요. 그것만 설립이 되면 그게 아마 등기까지 하려면 연말쯤 돼야 되죠. 연기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착공식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절차부터 공항을 만들려면 복잡한 절차가 많아요. 행정 절차가.
미리 이거는 SBC 구성하기 전에 우리는 착착착착 진행을 다 하고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이 되어야지 나중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두시 이야기를 내가 하다 말았는데, 청두는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도시가 지금 규모가 2,500만입니다. 인구가. 청두시 인구가. 대구의 10배입니다. 서부의 대개발의 중심도시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넘쳐나요. 청두시 야간에 우리 기조실장도 니도 같이 밤에 데리고 나는 밤에 바로 집에 밤에 들어와 쉬고 잤는데, 야들은 이제 젊으니까 밤에 야경을 나가보면요, 그 전부 도시의 20, 30대들이에요. 첨단 산업에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첨단 사람들은 거기에 선천이나 홍콩 옆에는 집값도 비싸죠. 살기도 어렵죠. 그 다음 물가 비싸죠. 근데 청도에 오니까 교육도 잘 돼 있고 집값도 싸고 일자리는 많고 서구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적한 시골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중국에 2,500만, 중국의 4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대구 경북의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신공항이라고 봅니다. 신공항을 이용해서 군위군은 지금 인구가 불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군위군은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군위군은 지금 대구시 편입되고 난 뒤에 군위군민들의 시정 지지도가 나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편입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위군 발전 계획을 거의 다 발표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고 도시계획도 다 새로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군위군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년 내에 25만 정도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거는 달성군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건데, 군위군에 우리가 신공항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전부 다 하고 일자리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가정하면 20년 내에는 현재 지금 군위군 인구가 2만 한 2천 정도 되죠. 10배 이상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북부도 제대로 발전하려면 신공항을 이용한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상도 북부나 문경시는 내소강이 아니라서 그걸 내가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지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이제 요 질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을 통합하자는 것은 첫째, 대구 경북은 원래 하나였어.
대구가 떨어져 나왔거든. 43년 전에. 근데 이게 분가됐던 걸 갖다 합과하자는 것 뿐입니다. 43년 전에 대구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대구가 커버렸어요. 일부에서 뭐 대구가 경북을 뭐 흡수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졸렬한 생각이야. 분가돼서 43년에 서로 분가돼서 했다가 지금 합과하는 거야. 그게 한자로 표시하면 환지본체라고 해요.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 그거에 불과하다. 두 번째, 통합을 해야지 북부 지역이 산다. 통합하는데 가장 그 걸림돌은 이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인데, 통합하지 않으면 북부 지역은 20, 30년 내에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통합해서 대구 경북 특별시로 만들자고 내 제안을 했어요. 대구 경북 특별시로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와 양대축으로 만들자. 중국의 중경특별시를, 중경직할시가 있어요. 중국은 4대 직할시 체제로 하기 때문에 사천성에 가면 중경직할시라고 있는데 그건 인구가, 공식적인 인구가 3,300만이고 실제로는 3,800만. 세계의 가장 큰 도시야. 이건 동농복합도시. 중경직할시가 주변에 전부 통합을 해서 대도시가 돼요. 세계 최고의 큰 도시가 돼요. 동농복합도시가.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해서 대구 경북 특별시를 만들어서 서울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 딱 양대 축으로 만들게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돼요. 양대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치단체장은 그럼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가냐?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선출직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기초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원래 도라는 거는 지원기관입니다. 지금 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게 도의 기능이야. 난 경남지사를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그런 지원기관이 아니고 대구 경북 특별시가 집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처럼. 그러면 대구 경북 전체를 놔두고 발전계획을, 통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어느 지역에 재정이 열악하면 있는 데서 끌어와서 그거 보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북부 지역에서 도청 하나가 그런 그 소재지 때문에 또 반대한다. 도청이 북부 안동에 있을 분들 북부 지역이 발전합니까? 도의 기능이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북부 지역으로 산하기관을 대거 이전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의 산하기관을 통합해서 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청보다 더 좋은 공공기관들이 북부 지역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을 만들어서 대구 경북의 모든 소외지역, 지금 울진이나 영양이나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그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대구 경북 지역 전체를 균형발전시킵니다.
그게 도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가 돼야지 그게 가능해요. 열심히 이래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할 수 없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 질문하신 것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문경에 대한 이미지나 특별한 게, 문경은 처음에 그랬죠. 광사 쪽입니다. 우리가 대구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문경, 정촌, 탄광지역에서 대구로 이용 많이 오고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문경, 정촌 이쪽에 이제 광산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잘 사는 그 학생들이 많았고. 근데 그게 문경에 대한 첫째 이미지고, 두 번째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서울에서 국회의원 할 때 문경 세계온 게 10년 내내 왔을 거야. 10년 내내 왔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경시가 발전시켜야 할 분야와 홍보 방안.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앞으로 문경시가 신공항을 두고 어떤 산업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군수님 지금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주월산? 예. 그 케이블카 그 계획하고 그거는 탁월한 발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으려면 공항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도 오고, 내국인도 오고, 그렇게 하려면. 내 지난번에 광주하고 대구를 있는 달빛 철도를 해놨죠. 달빛 철도를 왜 했겠어요? 그 공항까지 연결해갖고 호남의 물류 여객을 한번 끌어들여보자. 그래서 달빛 철도 한 겁니다. 그것도 하면서 30년 숙제였잖아요. 근데 그거 민주당 설득하고 정부 설득해서 달빛철도가 해놓으면 호남의 물류 여객만 하더라도 50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TK 신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TK 신공 대구로 와가지고 문경까지 주월산 케이블카, 그 다음에 하늘 길을 걷는 그런 출렁다리, 유리다리 그런 거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광뿐만 아니라 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문경에 광산이 폐쇄되고 난 뒤부터 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문경을 일어 세울 것이냐. 대구가 석유산업이 쇠퇴하고 난 뒤에 5대 신산업으로 다시 일어나듯이 문경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해 봐야 될 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별이나 유머 감각이 좋으신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하셨는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내성적이었어요. 공부만 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런데 열심히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세상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습니다. 나는 밑바닥에서 자랐어. 중고등학교 때까지 나 학교 다니면서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
그때는 한참 못 살 때니까 점심시간 되면 거의 학교 수도권을 갔습니다. 물배 채우면서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밑바닥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소위 최상류층도 내 접촉을 많이 해봤어요. 그 밑바닥부터 최상류층까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험을 많이 봤다 이겁니다. 말을 하는 게,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말은 공허해요.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때 그게 제대로 자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진심을 담지 않고 그냥 교원 영색으로 사람을 홀리려고 할 때 그건 일시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한 것은,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게 외국인들하고 외국기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란, 이게 이제 내가 국익 우선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묻는 것 같은데, 나라의 이익이 뭐고 내가 맡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뭐냐, 그걸 늘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재명이 욕 안 합니다. 나중에 대구시가 추진하는 일을 자꾸 추진하려고 할 때 이재명이가 나서서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반대하기 시작하면 그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절대 나중에 가서는 모르지만 대구시장으로 이럴 때는 절대 욕 안 합니다. 그 욕하면 대구시의 손해가, 내가 속 시원하겠죠. 네? 내가 앉아서 할 말도 하고 속 시원하겠지. 그렇지만 대구시의 손해가 된다. 그래서 대구시의 손해가 될 만한 거는 절대 밖으로 내색을 안 합니다. 정부하고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잘못해도 말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잘 지내야지 대구시 어깨 맞죠.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원래 대구시 공무원들이 국장급이 서울 올라가면 서울의 과장급들이 안 만나줍니다. 옛날에는. 그만큼 중앙과 지방에 차별이 심해요. 근데 내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우리 국장이 올라오면 중앙부처의 국장급이 만나줍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올라가면 장차관들이 만나줍니다. 어떻게 됐더라도 중앙정부와 잘 협조를 해서 하는 거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건 대구시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 대구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각 부처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100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만큼 중앙부처에 정부하고
협력관계로 가지 않으면 대구 시민들이 속을 내보니까 자치단체로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기를 실감하시는지요? 나는 인기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한 2년 있으면 공직생활이 한 40년 됩니다. 검사하고 국회의원, 뭐 도지사, 당대표, 원내대표 뭐 그래 한 40년 되는데 40년 동안 나는 현재 이 자리에 있을 때 무조건 이 자리에서 충실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정리를 해도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 잘 키웠고, 내같이 내가 참 그때는 순정이 있던 시대입니다. 저희들 때는 여러분들 때하고는 좀 틀리죠. 그냥 76년도 10월 30일 날 우리 각시가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근무를 했습니다. 은행으로. 그러니까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때 돈 찾으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하다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참 내한테 와서 고생 많이 했죠. 검사 시절 검사 한 5년차까지는 양말을 옛날에는 떨어지면 정부 땅만 있죠. 정부 땅에 양말을 넣어가지고 키워서 그 양말 신을 그럴 때입니다.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참 볼품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와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난 거로 따지면 76년 10월 30일 날 만났으니까 40년 훨씬 40년 가까이 40년 넘었죠. 50년 가까이 다려가네.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살았다. 아직도 마지막 자리가 안 돼 본들 뭐하냐? 마지막 자리라는 거 그거 돼 본들요. 좋은 거는 딱 2달이랍니다. 되고 난 뒤 2달만 좋고 나머지 4년 10개월 동안 국민들 맨날 요거도 먹으면서 사는 거야. 지금은 적어도 대구 시민들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만두어도 내 인생은 재밌게 살았다. 적극행정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눈치 보지 말자는 거지. 응?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게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좌파들 눈치 보지 마라. 걔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반대하는 거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웠으면 자고 옮기지 말고 밀고 나가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위기에 대한 의견, 그게 문경시가 겪는 아픔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내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통합을 해서 북부 지역을 공항 중심으로 해서 한번 대반전을 이루어보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 사는 길이다. 젊은 세대 비혼에 대한 의견과 저출생 극복 방안,
나는 정부에서 애 낳아 자꾸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나는 그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응? 그게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저희들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자식 키우는 집에서 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게 이게 행복이었어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욜로족이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살아있을 때 내가 재미있게 살고 나 혼자 좀 즐겁게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새로 애 낳고 그러냐. 애 낳으면 보육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모든 문제가 복잡한데 애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나 인도처럼 그런 그 나라하고는 틀려요. 지금 선진국에서 애 안 낳는 것은 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요즘은 결혼해도 자식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할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이 정책을 수행하려면 스웨덴이나 북유럽을 좀 참조해 보는 게 좋겠다. 스웨덴이나 북유럽 가면 자식이 보통 3명에서 5명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없고 보육 육아는 국가가 다 해요. 나라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여성들이 핍박당하는 사례가 없어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그걸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북유럽 상국 같은 경우에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것은 북유럽 상국의 평균 근로소득세 징수율은 52%입니다. 우리나라는 22%예요. 여러분 번 것 절반은 국가에 내놓고 국가가 대신 살림 살아줄게 하면 동의할 사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미 북유럽계들은 그 사람들은 바이킹의 전통이 있어요. 네? 이게 바이킹의 전통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북유럽은 척박에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유럽의 바이킹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서 해안가 약탈하고 강탈해서 먹고 살던 민족이야. 그게 강탈해서 약탈해서 가져오면 그걸 전부 개인 재산이 없어요. 마을 공동체, 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재산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은 소득의 52%를 떼가도 바이킹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별로 없어요. 대신 그 돈으로 국가가 대신 살림 살아주는 거예요. 평등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북유럽이 그래 가게 된 두 번째 배경이 또 하나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러시아가, 소련이 동구권을 전부 사회주의 국가로 전부 점령을 다 했잖아요. 확산이 돼서. 그러니까 북유럽이 그 소련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북해를 경계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바람이 북유럽에 넘어온 걸 막기 위해서 북유럽에서 복지제도를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해줄게. 대신 공산주의식 도는 안 된다. 그때 사회주의 제도로 다 바뀐 거예요. 이제 바꿀 수 있던 배경은 바이킹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가장 큰 봉은 사회 풍조부터 좀 바뀌어줘야 돼요. 사회 풍조부터. 강제로 결혼시키고 무슨 이게 합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애 낳아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비인간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보육 환경 개선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고 주택 개선하고 의료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애 낳아도 불이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자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구는 민선 8개 들어와서 유형근무제를 제일 먼저 실시를 했어요. 출근 시간은 8시, 9시, 10시로 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5시, 6시, 7시로 한다. 자기 선택을 해라. 대구시 공무원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가정을 가진 여성들은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는데 헐떡거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시 출근해라. 대신 7시 퇴근하되 남편이 먼저 와서 좀 애들 보고 있으면 좀 늦게 가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나는 출근 시간이 10시입니다. 내가 8시 출근해버리면 우리 여직원들이 시장이 8시 나오는데 지 혼자 10시 나오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럼 나는 10시 출근합니다. 근데 실제로 공식적인 출근이 10시지만은 9시 10분까지 들어옵니다. 대신 모든 회의는 10시 이후로 미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공무원 우리 발탁을 대구시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발탁한 사람은 39살짜리 미혼 여성인데 부구청장으로 발탁을 해줬어요. 국장급이 된 거죠. 상급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들어왔던 구급으로 들어왔던 여성도 이번에 국장급으로 성진 발탁을 했어요. 우리는 성진 발탁을 4대6으로 합니다. 발탁을 40% 하고 서열대로 성진하는 걸 60%로 합니다. 그래서 발탁 성진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진 연한이 도달이 안 돼가지고 직무대리로 줬다가 일 시켜보고 제가 아직 감이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제자리 돌려보내고 직무대리 줬다고 해서 나중에 직무대리 떼주는 거 아니에요. 일 시켜보고 저게 일이 안 된다 아직 영향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원복시키고 딴 사람한테 보고. 대구시에서 3급 국장급 성진이 보통 1년에 2명에서 3명입니다. 2~3명 성진합니다. 상급 국장급이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상급 국장급 성진을 30몇 명? 41명 하셨어요. 41명 하셨어요. 1년에 2~3명 하는 걸 갖다가 국장급 성진을 42명씩 했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지금은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켰냐? 행안부 써고 자치조직원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원 인원력을 늘린 거 아닙니다. 그 정부가 지정해주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행안부하고 자치조정권과 거의 1년을 싸웠잖아요. 행안부에서 안 해주게 얼마 그러면 내 맘대로 한답니다. 그래 행안부하고 좀 두셨던데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결혼하지 않는 것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뭐 자녀 문제 할 여건이 안 되는데 다행히 지난달 대구시 결혼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요즘은 결혼 많이 해요. 지난달에 저 통계가 대전이 1등이고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대구가 2등이더라고. 그런데 대구는 또 이제 신천에 젊은이들을 위한 110억 들여가지고 신천 수산공원에 프로포즈 존을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같이 평생 헤어지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 프로포즈 존을 이제 내년에 착공해서 바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국의 프로포즈의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풍레포다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젊은이들이 거기 다리에서 열쇠를 거기 해놓고 헤어지지 말라고 열쇠를 딱 걸어놔놓고 자물쇠 걸어놔고 열쇠를 그 풍레포다리 던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인연을 맺어 가는 것처럼 그거 뭐 열쇠 뭐 강에 던지면 그거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수고하니까 그래서 대구의 신천에 프로포즈 존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낭만적으로 서로 프로포즈하고 그리고 만나서 그리고 자녀 놓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공간을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창녕이신데 현재 좋아하는 야구팀은 삼성 라이온즈인가요? 롯데 자이언츠인가요? 근데 이 질문한 사람이 창녕이고 NC 다이노스를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창녕에서 태어나고 7살까지 살았습니다. 7살까지 살다가 창녕에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서부터는 창녕국민학교 1학년,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대구 신흥국민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창녕읍으로 내려가서 창녕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은 또 합천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산골 분교에서 5학년, 6학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영남중고등학교들, 그 서울로 가서 대학교 가요. 저한테 고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7살 때 고향 뭐 태어난 데 나왔는데 그걸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고향이다. 그거는 기억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옛날부터 나는 삼성 라이온스 좋아합니다. 본받을 만한 정치인이 있느냐? 나는 이만석 국회의장님을 정말 제대로 된 참정치인으로 봅니다. 이분은 공화당 출신인데도 나중에 민주당까지 넘어가서 국회의장을 말하면 공화당 때 한 번 하고, 우리 당 때 한 번 하고, 민주당 넘어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참으로 중재를 잘하시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인물로 봅니다. 대구 경북 지역갈등 대비책 및 협력 방안 강화. 대구 세금이 경북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대구 사람들의 통합을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면 대구 경북이 특별시가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대구 지역에는 한 1000여 개 현수막을 다 달아놨어요. 아마 여론은 대구 지역 여론은 앞으로 70% 이상 통합하자는 걸 겁니다. 그래 될 겁니다. 네. 경북도 오늘 이제 문경시장님이 초청으로 여기 왔지만 북부 지역이 오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대구 살자 잘 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 아닙니다. 경북 소외 지역은 없어야지 대구 경북이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공직생활을 하면 보조사분에 크고 작은 청탁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거절하는 방법은 정당한 청탁은 그거는 청탁이 아니죠. 기업의 애로사항이고 그거는 언제라도 들어줄 수 있는 거고 부정한 청탁은 이건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이 소문나면 그 다음부터 청탁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외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외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술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집행기관의 장은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결정 내려도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오찬하자 만찬하자 심지어 주말에 골프 치자 나는 일치 안 만납니다. 대신 필요할 때는 시청으로 오시면 이야기는 다 들어준다. 들어보고 합당한 거 되면 언제든지 그 수용한다. 근데 부정한 청탁을 시청에는 못 들어옵니다. 부정한 청탁하려면 밖에서 술 마시고 같이 놀면서 해야지 절대 맨정신에 차 한잔하면서 시청에 와서 부정한 청탁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사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네 거 네 먹고 내 거 내 먹자. 그러니까 같이 먹지 마자. 지금은 식사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점심때는 우리 직원들하고 먹고. 근데 지금 구내식당이 아주 식당이 좋아졌어요. 직원이 지금 구내식당 사용하는 직원이 2배 반이나 늘어버렸어요. 식당이 좋아지니까. 구내식당 식당을 시장 그 업무 추진비에서 대줍니다. 부족하면. 식당 개선하라고. 나는 업무 추진비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밤에 뭐 사람들 만나면 술 마셔야지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지. 그래서 업무 추진비와 상당수를 식당에 그 보조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구내식당 식단이 아주 좋아요. 우리는 그걸 직영을 하거든요. 외주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면 거기서 이제 식당이 나쁘면 시장에 매일 가서 거기서 점심 먹는데 식당 나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한테는 턱식 안 줍니다. 똑같이 줘요. 사형 집행은
이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법에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권 하면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참 어이가 없는 게 미국이 비인권 국가라서 사형 집행을 합니까? 일본이 비인권 국가라서 사형 집행을 합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미국은 절반이 사형 집행하고 있고 절반의 중에서 일본은 매년 사형 집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치기 인권을 내죠. 어떻게 살인자의 인권은 중요시하고 살인자한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생명권은 인권 아닌가요? 선진대국 시대의 구체적인 방안, 이건 하도 복잡하니까 나중에 내 책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MBC 개그맨 옹치 오디션. 이거는 내가 개그맨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18살 때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유일한 그 돈벌이가 가정교사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먹고 살고, 어째 용돈 벌려면 두 군데를 뛰어야 돼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하고 두 군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도 피곤해서 하도 힘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SBS 마지막에 이제 그분 돌아가실 때 SBS에 있었죠. 그 MBC의 웃으면 포기하려라는 유명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 이제 그 PD가 김경태라는 분인데 그분이 고대 법대 나왔어요. 법대 신입생 학년 때 왔을 때 우연히 이제 학사주점에 들어가고 각자 1분 동안 뭐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내가 그때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1분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지만 부르지만은 네 11월에 개그맨 공채심 하니까 온나 그게 뭡니까 이런 거 보니까 하여튼 개그맨이다 임마 네 소질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돈만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네가 벌고 있는 돈의 10배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버는 것보다. 그래서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의 이제 MBC 이제 개그맨 응시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유신이 나버렸어요. 72년도 10월 26일 날 10월 16일인가요? 10월 16일 10월 유신을 딱 선포해갖고 대학생들 전부 기양 조치를 하라고 중앙정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12월까지 촌에 다 내려가라고 해서 촌으로 내려왔죠. 그때 우리 합천 덕국 살던데 그 내려오는 바람에 개그맨 시험을 못 봤는데 그때 같이 봤으면 그때 개그맨 된 사람이 김병조 그 다음에 이용식 동기가 될 뻔했어요. 대통령 임기 5년인데 이 중임제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게 맞겠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은 지금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한지 제가 이제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책을 살펴보고 난 뒤에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TV 토론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국 정책하고 전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옳겠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뭐 늘 그렇죠. 쉬운 시기가 없었죠. 쉬운 시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한 40여 년 공직 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우리 집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사는 게 지금 거의 40몇 년 됐죠. 나는 검사할 때는 집사람이 11시까지 기가하라고 딱 통행금지 시간 정해줄 때 나는 기가 시간이 어긴 일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옛날에 검사들은 밤새도록 술 먹는 거는 예사였어요. 밤새도록 술 먹는 게 예사였다고. 그런데 나는 10시 되면 술자리에 바로 일어나요. 집에 가야 돼요. 누구하고 술 마시더라도 심지어 검사장하고 마시더라도 10시 되면 먼저 일어나요. 검사장이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91년 3월에 광주지검에 쫓겨갔을 때 그때 노량진 수산시에서 강탈 사건 하면서 말 안 듣고 전 대통령 형 정기현을 잡아였는 바람에 광주에 쫓겨간 일이 있어요. 쫓겨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밖에서 들어보니까 광주의 조폭들이 검사가 오면 술집에 데리고 가서 여자 하나 붙이주고 사진 찍어가지고 일 못하게 한다더라. 그 술집에 가지 마라 하더라. 그래 91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술집 안 가요. 91년 3월부터 지금까지 91년 3월부터 지금까지 호스테스나 요즘이나 이런 데는 찌릿치 안 가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자강입니다.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돼. 스스로 강해져야 돼. 걸핏하면 외부에 이상한 얼치기 데리고 와서 당을 망치고 또 나가고 그러지 말고 당내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돼. 당내에서 거울로 온 사람을 당에 대표시키고 그렇게 해서 당이 강해져야 돼. 민주당은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자리 절대 안 줍니다. 내부에서 거울로 간 사람 외에는 대통령 후보도 안 되고 당대표도 안 됩니다. 우리 당은 그게 비겁한 짓만 해왔어. 그래 하다 보니까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똑같죠. 민원 담당 공무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근데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난 직원들을 무시하고 그때는 개가 짖어도 귀찮아 간다. 짖든 말든 무시하고 대꾸하지 마라. 그걸 자꾸 대꾸해주고 친절한다고 설명해주고 그러면 더 난리치니까 무시해. 그거 갖고 책임 묻지 않는다. 행정통합 관련 시군기관장 선정 방식 기초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한다고. 지자체 명칭과 통합청사 위치 이거는 명칭은 대구 경북나는 특별시로 했으면 좋겠다. 대구와 경북이 동시에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서울과 같이 대립할 수 있는 특별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화가 되고 대구 경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청사 위치는 경북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구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얘기는 내가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계 집단운동에 대한 입장과 대구원
대한 의견. 이거는 여러분들과 아마 내가 예를 이리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저희들 시대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법과대학을 갔어요. 그렇게 가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되면 평생 먹고 살아요. 호요고시로.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과대학 갔어요. 의사돼서 평생 호실 의고시래요. 그 구도로 이루어진 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 구도로 이루어진 거죠. 문과의 엘리트는 법과대학으로 가고 이과의 엘리트는 의과대학으로 가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로스쿨이 생겨버렸어. 법과대학이 없어져 버렸어.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변호사는 1년에 40~50명 나오던 게 수천 명씩 배출이에요. 옛날에는 변호사 되면 평생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변호사 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전체 변호사의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변호사가 길거리 돌처럼 널려져 있어요. 그럼 변호사 업계가 옛날에는 그렇게 특권을 누리다가 엉창망해버렸어. 의사분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의과대학 정원하면 적어도 변호사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의사님은 늘어야 됩니다. 늘리는 데는 전제조건으로 의료 수가제도도 개선해야 돼요.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가 지원책이 나와야 돼요. 옛날에 가장 의사들이 선망했던 게 신경외과, 흉부외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이게 진정한 의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노력, 투자에 대비해서 돈 벌어들이는 게 적어요. 안과, 피부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그런 데는 쓰고요. 예컨대 정형외과 사람 다리 하나 부러진 거 고치면 보험수가 빼고 개인 부담이 한 8만에서 10만 배 안 돼요. 근데 강아지 다리 부러진 거 붙이면 지금은 300만 원 정도.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동물병원 부분은 우리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어야 돼요. 그게 국민 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늘어나더라도 현실을 시켜줘야 돼요. 대신 필수 의료에 대한 그거는 보강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행정통합 관련 인사교류 방식과 인사원칙. 대구시의 인사권자로서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매년 특진시켜야 돼요. 일 못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는 응징을 해야 돼요. 인사의 기본 원칙은 신상필벌입니다. 대구시가 국회의원의 장단점은 집행기관과 감시기구의 차이입니다. 집행기관은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나는 5번 해봤어요. 그냥 흠이나 잡고
10이나 걸고 내가 그거 잘했거든. 옛날에 제가 상임위 딱 들어가면 민주당의 장관들이 그 긴장을 했다니까. 좀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서. 근데 국회의원은 이게 생산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5번이나 해봤는데 차라리 시장 군수하는 게 낫지. 국회의원은 나는 별로더라고. 공무원 내 경직된 조직 문화. 아마 대구시는 뭐 자유롭게 의원 개진하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기조실장이나 뭐 부시장들이 그래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자유스럽게 자유스러운 조직 문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요즘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복장 뭐 신사복 입고 오고 그래 안 해도 되죠. 뭐 반바지 입고 올 사람 반바지 입고 오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요즘 뭐 기업체에 반바지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 많습니다. 삼성이나 한데도. 당당함의 원동력이 뭐냐? 우선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무식함이 용감한 거죠. 근데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려면 공부를 널리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진 것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다. 출발할 때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갈 때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요? 지금도 가진 게 없다. 중소도시 단체장 관선, 이거는 실의 역행입니다. 실의 역행할 수는 없어요. 대구 아파트 미분당 해결 방안은 공급강입니다. 전입시장이 있을 때 폭발적으로 흑인허가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는 아파트 신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있는 물량 다 채울 때까지 이 공급 가격으로 이래 된 거예요. 대구가 유독 그래 된 거예요. 그때 용적률을 낮춘다고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막 갑자기 달려 들어가고 재개발 허가를 막 해주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그래 돼버렸어요. 그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폭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와서는 아파트 신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거 물량 소비될 때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의견인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거의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경남 FC와 대구 FC에 비교해보면 지금 대구 FC는 자유운영입니다. 우리가 딱 1년에 만약 100억이면 100억 딱 지원하는 거 이외에는 구당을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풀어드리니까 너가 운영해라. 대신 성적 나쁘면 너가 책임지고. 이 내용도 모르고 대구 FC 뭐 성적 나쁘면 나한테 비난하고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비난하냐? 조광래한테 비난해라. 나는 돈만 내줄 뿐이다. 나는 물주다. 최근 가장 몰입하고 있는 일이 뭐냐? 멍 때리는 거예요. 아마 MZ세대들은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생각이 깊어지면 잠이 안 와요. 요즘은 가끔 가다가 멍 때릴 때가 가장 좋다. 해외 직군 차단,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다. 세계 물류가 다 유통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
범죄자에 대한 사적 제재는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사적 제재는 해서는 안 되겠죠. 실질적인 청년 정책 방안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건 노년층이다. 노년층이다. 청년이 아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에 불구하고 청년이다. 청년의 본질은, 특징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과 희망이 없으면 그건 청년도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제일 본질적인 청년 정책이다. 집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가족 문제, 그 다음 진로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청년 정책이지. 청년들한테 돈 30만 원씩 주자, 이재명처럼. 그건 청년 용돈 정책이고, 그건 청년 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자. 검사 재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슬롯전 무실 사건이라고 9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 아침고개가 정계, 관계, 검찰, 한기부, 경찰 전부 다 돈을 뿌려가지고 소위 도박공화국을 하려고 하는 걸 전부 파헤친 사건인데, 그 사건 하는 과정에서 내가副검사인데 고등검사장, 그 당시에 검찰에 고등검사장이 6분 있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있는데 6사람 중에서 검찰총장 밑에 고등검사장이 6사람이 있고 지검검사장들이 이제 10몇치가 20몇치가 있는데, 고등검사장이 이제 검찰총장 될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6명 중에 4명을 내서 1명은 구속이 됐고 3명은 이제 사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평검사하면서. 그 바람에 이제 나중에 검찰 조직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달라. 그래서 내가 한 1년 반을 버티다가 사표 쓰고 나왔는데, 그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한 2달간 2~3시간밖에 안 잤죠. 잠을. 거의 밤새워 수사를 하는데 그걸 매일 했으니까. 대구시 인민대식당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를 이거 늘 보고를 받습니다. 요구사항은 행정국장 통해서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와 함께 자주 방송에 출연하는데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 평가하냐. 당당한 좌파입니다. 좌파들 중에도 얼치기 좌파 있고, 모자란 좌파 있고, 똑똑한 좌파 있고, 그 다음에 당당한 좌파도 있어요. 근데 유시민이는 당당한 좌파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해도 서로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하니까 토론하는 게 재밌죠. 또 유시민은 대구 애입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의견, 통일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 통일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갈라져 있었던 게 몇 년입니까? 600년이 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각기 갈라져 있었던 데가 600년이 넘어요. 그 신라가 통일하죠. 600년 후에. 그리고 고려가 또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이제 그 다음 신라로 있다가 고려가 재통일하죠.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제 쭉 통일국가로 내려오다가 이번에 70년 전에 남북 분단이 됐죠. 분단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죠. 옛날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 그 긴 시간도 아닙니다. 통일되는 순간이 독일 통일이 어떻게 왔느냐. 서독이 동독을 끊임없이 설득을 했어요. 독일 통일이 될 당시에 1991년가 아마 통일이 됐을 브란덴부르크문이 무너진 게 1991년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졌어요. 동독에서 서독 탈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총을 쏘고 사살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난민이 몰리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서독 사람들이 난민을 수용할 길이 없었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한 달 갔다가 기차에 쓰신 일도 있어요. 통일은 체제에 금이 가야 통일을 나. 무력으로 통일은 불가한 시대가 된다. 남북 체제에 금이 가야지. 북한 체제나 우리 대한민국 체제나 금이 들어갈 때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이탈 문제는 나는 이거 별로 심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지가 하기 싫다는데 왜 그 붙잡습니까? 어린애도요. 나갈 사람 나가면 자리 세 자리 남아가지고 자리 많이 나면 또 새로 주문할 사람도 많고 나는 이거 그리 심하게 생각 안 해요. 하기 싫은 사람 나가서 딴 일 하고 그래서 하는 게 요즘 MZ 세대를 생각 아닙니까? 억지로 있기 싫은 사람은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면 새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북한 오물수 전 대응반은 안 보낼 때까지 참아야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북에다가 미사일 쏘아버리고요? 비상식이지. 그리고 이거는 상식으로 맞지도 않아요. 근데 겁나는 거는 오물풍선 속에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든지 미생물을 보낸다든지 그런 문제가 오면 이거 세균전으로 가니까. 예? 우리가 오물풍선 이게 겁나는 게 아니고 오물풍선 속에 바이러스균이나 생물학적 테러 탄저균이나 이런 걸 보낼 때 그거는 심각한 문제지. 근데 그 위에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대구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지금 대구만 침체된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 5대 신산업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와 댓글 모니터링 여부, 나는 댓글 보지 않습니다.
그 댓글 보면 건강이 나빠요. 그 댓글 쓰는 사람들 중에 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난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이 댓글 문화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댓글 문화 없어요. 댓글 문화 있는 게 한국, 중국 정도걸. 근데 이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면 정신병자 수준으로 욕질하고. 그래서 그 댓글 말아봐요. 기분만 나쁜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신없는 놈들은 그런,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댓글만 하는 거야, 아직. 그런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로 말하는 거예요. 폐쇄공급죄. 자기 그 공간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뉴스 보고 그 밑에 댓글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정신병으로 가기 전초 단계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다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역임하고 2년 전 대구시장 선거 제일 기억에 남는 선거는 지난번에 마지막 국회의원 할 때 수성구에 내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내만 쳐내면 이 당은 직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천을 못 주겠다. 무조건 공천 주지 마라. 그래서 내 수성구 을에 대구에 중고등학교, 초등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대구로 가보자. 근데 대구에 12개 선거 중에서 11개 선거구는 내가 당대표 때 대구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하니까 수성 을만 그 당시에 조용히 하다가 수성 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그럼 거기는 내가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하고 경쟁하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거 가보자. 내가 영남 중고등학교 나와도 수성고시 가보면 그때 처음이에요. 대면동만 살았지 그 당시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수성고시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선거 30일 전에 왔어요. 근데 조직도 없고 거기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된다 떨어진다 생각을 해본 겨를도 없고 황교안 대표 이놈한테 대한 감정 때문에 이 새끼 이거 내 거에 안 둔다. 원래 황교안 대표가 청주지검 조합검사로 내 옆방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당대표 되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는 1년 반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사립대학교 통합에 관한 의견은 이번에 통합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혹시 교육부나 시장이 도와줄 일 있으면 우리 기조실장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조치를 해줄 거예요. 줄산 케이블카 사업 조성 이거는 탁월한 결례입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시공항이 되면 케이블카 인허가권도 전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내에도 대구시로 이관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에 대한 제재는 대구 경북 특별시 소관으로 다 이관할 거예요. 한 차례 문기경 이관하는 거는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생기면.
2시간을 하면 1시간 50분 넘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문경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지역의 공무원 여러분들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혹시 이제 다른 시 직원들하고 북부지역시 직원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통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20년 내에 북부지역은 소멸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그대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하는 목적은 경상북도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특히 북부지역은 집중적으로 경상북도도 남부지역으로 발전했어요. 남부지역은. 그러니까 북부지역은 소외가 되고 힘들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통합여론을 부를 겁니다. 이거는 이재호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지루했는데 앉아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